시마나미 카이도 라이딩을 위해서 지금 히로시마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슈퍼커브를 렌탈해서 달릴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자전거를 빌려볼까 합니다. 히로시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서부터 자전거에 많이 친화적인 공항이었습니다. 기차를 갈아타는 미하라까지는 버스를 탔고요. 미하라에서는 기차를 타고 오노미치에 도착했습니다. 오노미치는 최근에 많이 콘텐츠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다리를 건널 때 쓰는 티켓을 구매하는 거 잊지 마세요. 카타미치 티켓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바이크를 찾기 위해서 시마 라이더가 있는 무카이지마에 가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받았는데요. 지금 들리는 소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체인이 늘어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바이크를 밖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번 여행의 공식적인 출발은 지금이 되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있었고요. 자전거를 빌려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제 자전거인 브롬톤을 가져오지 말고 와서 렌트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바이크를 빌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쪽 주고쿠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이크를 빌려주는 곳이 없었어요, 외국인한테. 근데 시마 라이더에서는 빌려주는데 제가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숙박도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바이크를 받아서 드디어 출발합니다. 시마나미 카이도 라이딩 출발! 무카이지마 같은 경우도 섬이 커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 처음 해안가를 라이딩하는데 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파도도 잔잔한데 섬들도 가까이 보이고 또 계절의 영향인지 나무들이 짙은 녹색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날 정말 덥긴 했어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정말 뜨거웠어요. 팔하고 얼굴이 다 탔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수동바이크를 타긴 했는데 슈퍼컵은 처음 탔거든요. 로터리식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2단하고 3단으로만 다니면 뭐 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날 빌린 바이크는 슈퍼커브 110cc고요 2인용을 선택하거나 짐박스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짐박스를 선택하고 제 짐 캐리어를 시마라이더에 맡겼어요. 드디어 첫 번째 대교인 인노시마 대교 입구입니다. 보시면은 자전거와 원동기 125cc 이하의 원동기가 출입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노시마 대교 같은 경우는 우리 영종대교처럼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상판은 자동차가 다니고요. 아래쪽은 영종대교는 기차가 다니잖아요. 여기는 바이크나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영종도 제3연육교를 만들 때 사람도 다니도록 설계를 한다는데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크는 출입금지라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겠죠? 이 영상으로 보는 경치와 눈으로 보는 경치가 너무 달라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달리는 동안 내심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전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우리나라 자연은 너무 좋은데 하늘하고 공기, 그러니까 바람만
일본에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리는 보통 50엔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엔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50엔짜리는 한 4개 정도 필요하고요. 100엔짜리와 200엔짜리 다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노시마 대교는 50엔이에요. 도착해서 바닷가를 달리는데 이 기분이 같은 바다이긴 한데 저는 계속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거나 건넌 다음에 아래나 옆에서 보는 이 광경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인노시마에서 다음 성으로 넘어가는 다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편의점과 휴게소에서 같은 회사에서 빌리는 바이크를 만났는데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저도 뭔가 반갑고 동료애 같은 걸 느끼더라고요. 이쿠치교에 올라왔습니다. 시마나미 카이도에서는 첫 번째 인노시마 대교 빼고는 바이크가 가는 길하고 자전거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인노시마 대교에서는 조금 바이크 조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자전거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에서는 입구랑 출구 빼고 다리 위에서는 괜찮습니다. 통행료 같은 경우는 바이크만 내면 돼요. 원동기만 내면 되고 자전거는 무료입니다. 히로시마 현에 속해 있는 섬들에는 레몬 과수원이 많아요. 그래서 레몬 과수원을 보실 때마다 이 나무들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히로시마가 굴의 원산지기도 한데 레몬도 원산지거든요. 제가 지금 들린 이쿠치시마에서 바나풀이라는 숙소에서 잡을까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약이 안 돼서 와서 확인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자리가 있으면은 여기에 짐을 맡겨놓고 섬을 구경한 다음에 이마바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여기서 자고 갈 예정이고요. 아니면은 오늘 이마바리까지 쭉 내려갈 예정입니다. 바나풀 같은 경우도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아쉽게도 숙소가 가득 차서 게스트하우스에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약간 되긴 하는데 이마바리까지 갈 예정입니다. 사실 시간은 별로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비행기가 7시 30분 비행기였거든요. 집에서 뭐 4시 전에 일어나서 공항에 5시 반까지 갔으니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이마바리에 가면은 경험해보고 싶은 음식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마바리 시내도 꼭 구경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옆에 보면은 이 안전 펜스 같은 거 붙여놓으셨잖아요. 이 언덕이 있는 코너에 저기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 코너에. 그래서 자전거나 바이크의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백엔이죠? 여기가 타다라 대교였나? 이 히로시마 현하고 그 다음에 에이미 현이랑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 정말 예쁘지 않아요? 달릴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하이어스더라던가 신안에 라이딩 코스가 생겼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미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오미시마에서부터는 에이메현이에요. 에이메현은 시코쿠에 위치한 현이고요. 우리가 아는 곳에는 마츠야마가 있습니다. 마츠야마 같은 경우는 귤로도 유명하고 최근에 소도시 여행에 많이 가는 곳이죠. 하카타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들마다 다 특색이 있고 경치가 다르더라고요. 같은 동네라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리 진입하기 전에 좌우로 펼쳐지는 자연이 무척 경관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카타 섬에서 제일 큰 오시마 섬으로 넘어가는 하카타 오시마 대교입니다. 옆에 고속도로거든요. 고속도로에 바이크들이 물 위로 지나갈 때 나도 거기에 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시벤이 만나 한참 쳐다보고 있어요. 다리가 커가지고 이 금액이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달라요. 왼쪽 길이 자전거 길이고 오른쪽 길이 바이크 길이었어요. 일본에서 토마레는 바이크가 됐던 자전거가 됐던 무조건 멈춰서 3초간 기다려야 됩니다. 저것 때문에 많이들 잡히세요. 일본 경찰들. 저도 몇 번 지나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속으로 흠칫 놀랐어요. 이제 오시마에서 에이메현 이마바리로 넘어가는 마지막 다리를 타기 위해 가고 있습니다. 후로시마 해협대교라고 불러요. 막상 보면은 한국에서 제가 자전거 한참 탈 때의 언덕길보다 편하고 중간에 쉴 곳도 많아서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물론 예전 체력이 아니라서 한 번에 70km는 어렵겠지만 꼭 도전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공약 아닌 공약이, 아 이게 90km대 가면은 저기를 한번 자전거로 도전해 보겠다가 저의 공약입니다. 물론 9km 중반이요. 드디어 쿠로시마 해협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오시마 같은 경우에 전망대가 기로산 전망대라고 있거든요. 거길 들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날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 들리는 걸 깜빡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갈 건데 다음날 흐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다음날 갔다는데 또 만족을 했습니다. 쿠로시마 해협대교는 정말 길더라고요. 인천대교? 한참 더 긴 것 같아요. 코 빨갛게 탄 거 보세요. 여기가 가장 비쌉니다. 200엔. 여기가 시마나미 카이도 같은 경우에 이 다리들을 따라가는 가장 쉬운 코스가 있고 또 돌아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코스를 타면 또 다른 섬들을 몇 개 더 방문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는 조금 이 높낮이 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기 보면 이 쿠로시마 대교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실어서 올라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여러 날 방문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마바리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망대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일찍 출발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짐만 제 푼 다음에 조금 쉬다가 나와서 저녁을 먹어야지 했거든요. 여기 식사 중에 특이한 음식이 야키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 야키토리가 보통 꼬치에 끼워서 굽잖아요. 여기는 숯불에다가, 그러니까 철판에다가 구워준대요.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은 역 옆에 있는 JR 클레멘츠인인데요. 여기도 1층에 자전거 거리대와 자전거 정비대 모두 다 준비되어 있는 라이더에게 친화적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바이크나 자동차를 가져도 이렇게 주차 장소가 무료로 제공되어 있어요. 특히 바이크를 이 지붕 아래에 세울 수 있는 게 많이 좋더라고요.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라 넓진 않은데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자느라 다른 거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호텔에 도착했고요. 순삭하고 잤습니다. 다음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오후서부터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요. 다리들을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가는데 제가 들리고 싶었던 기로산 전망대, 그 다음에 오코노미야키집, 그리고 보토 광탄수 공업소, 거기에 갈 예정입니다. 이마바리시를 가기 전에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비가 와서 공기가 차져가지고 바람이 좀 쌀쌀해요. 자, 2일차 시나 미치겠다. 왜 맨날 틀리지? 1차 시마나미 카이도 출발!
드디어 2일차가 시작됐고요. 이날 좀 다른 점은 카메라의 위치를 바꿨고 제가 마이크를 새로 달았습니다. 이마바리 씨 같은 경우도 시코쿠에 가셨을 때 한번 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어제 보던 24360의 뷰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높이에서 보는 뷰는 좀 제가 어색하게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액션이 좀 어색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제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가득 낀 날인데 그 날마다 모두 매력이 있었습니다. 오노미치 하카타 브릿지. 기로산 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아까 제가 읊었지만 모든 이정표가 다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것이 세톤의 해다.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 다녔어요. 기로산 전망공원에 도착했고요. 화장실과 작은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대단하다 생각해. 저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해에도 이런 곳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스미마셍. 하트. 땡큐. 물맛 달라. 시원한 전망을 보면서 시원한 생수 한 잔은 정말 갈증을 한 번에 풀어주더라고요. 기로산 전망공원은 위쪽으로도 데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출발하고 있어요. 내려가는데도 전망이 정말 멋져가지고 내심 감탄하며 내려갔습니다. 이제 기르산 전망대를 내려와서 다음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다리 이름은 까먹었고요. 지금 이 섬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 섬을 일단은 빠져나갈 예정이에요. 오시마에서 하카타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큐슈 하카타와 이름이 똑같아서 많이 기대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미시마에 있는 휴게소인데 시아베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전망대에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이 시아베종은 자전거 경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이래요. 그래서 저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기 위해서 종을 쳤습니다. 새로운 출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가 가고 싶었던 오코노미야키 집을 내려가서 검색해봐야겠어요. 있었어. 오, 그래. 비싼 데였어, 배제는. 이쿠치지마 같은 경우에는 신사와 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언젠가는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하철도 특이하더라. 왔다. 야끼라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 또 되게 유명한 오코노미야키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굳이 가고 싶죠. 인도네시아에 제가 가고 싶었던 오코노미야키 집이 있었는데 히로시마에서 처음 먹는 히로시마식 오코노미야키였는데 이 집 맛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투어 오시거나 바이크 투어 오시면 꼭 들려보세요. 주소는 링크에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우카이지마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승승자 125cc야.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 우카이지마로 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비가 엄청 왔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미끄러우니까 계속 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갈 생각만 했습니다. 원래는 이 라이딩 자체를 2박 3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 당일과 다음날에 비가 예정돼 있어서 히로시마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카이시마에서는 고토 광천수 공업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행에서의 모든 바닷길에 난 다리는 다 건넜습니다. 고토 광천수 공업소는 우카이시마에서 페리 타는 데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도보로 가셔도 괜찮은데 여기에 여러가지 사이다 맛도 있고 아주 오래된 가게인데 자전거를 가져가 그러면 비를 피하게 세워주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가지 사이다 종류가 있으니까 가서 맛보시는 것도 좋고 이 오자 그려진 이게 뭐 전설의 사이다인가인데 맛있어요. 드디어 이번 여행의 마지막 페리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는데 항공권은 생각보다 늦게 준비했고요. 바이크 예약을 먼저 준비했어요. 바이크 예약이 돼야 가니까요. 근데 다행히 바이크 예약이 돼가지고 오게 됐어요. 다른 데를 찾다 못 찾았는데 시마라이더 덕분에 왔고요. 광고한 게 아니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여행 페리에서의 마지막
운전을 내네요. 110엔을 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그린 호텔도 많이 모으세요. 드디어 오노미치시 도착. 마지막 라이딩이네요. 오노미치 도착. 오노미치에 있는 유투 쇼핑몰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바이크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자전거 샵도 있고 호텔도 있고 카페도 있고 바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기념품 샵도 있거든요.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커피를 마지막으로 맛있게 마시고 바이크를 반납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여행은 이렇게 마치고요. 히로시마는 기차를 한번 갈아타서 신간센으로 갔고요. 원래 2박 3일을 있을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강히 지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DM 보내주세요. 안녕.